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금융본부 정효섭 책임연구원입니다. 2023년 증권업 산업전망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증권업의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이고 실적 방향은 저하, 등급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2022년 증권업계는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 하에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영업 효율성을 나타내는 영업 순수익 대비 판관비 비율은 21년 3분기를 기점으로 상승하면서 영업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요. ROA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시 위축 및 거래대금 감소로 위탁매매 실적이 저하되었고 금리 급등으로 대규모 채권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서 상품 운용 수지가 크게 저하된 데 따른 것입니다. IB 부문의 경우 PF를 중심으로 수익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PF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업황 저하에 대응하여 각 증권사별로 수익 창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험 인수에 나섰고 IB 투자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확대하면서 자본 완충력이 저하되었습니다. 가장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종합 IB보다는 일반 증권사의 자본 적정성 지표 하락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4분기 들어 금리 급등 및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 시장이 경색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증권사의 경우 회사채, CP 및 전단체 발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과 더불어 ABCP 차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2023년 증권업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 급등세를 보였던 시장 금리의 경우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겠으나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로 절대적으로는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시 및 부동산 시장도 불확실성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축 기조하에서 경기 침체의 우려까지 확산되면서 증시 거래 부진은 지속되고 코로나 이전 수준인 2019년 수준까지도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들어 주택 매매 가격 하락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미분양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피스, 상가, 물류센터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실적 전망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위탁 매매의 경우 증시거래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우호적인 금리 환경으로 신용공여금 규모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을 정점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신용공여금 잔액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 운용의 경우 금리 상승으로 추가적인 채권 평가 손실이 불가피하겠으나 금리 상승세의 둔화와 기인식 평가 손실 회복으로 채권 운용 수지는 2022년 대비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글로벌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PI 투자 관련 손실 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B 부문의 경우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IB 수익 성장을 이끌었던 PF 시장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CM, DCM 부문의 경우에는 올해 IPO 시장과 채권 발행 시장 위축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저하되었는데요. 내년에는 그 기저효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지만 긴축 기조가 계속되는 한 ECM과 DCM 실적 개선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동성 위기로 시작된 부동산 PF발 리스크는 미분양 확대 및 착공 지연으로 신용 위험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유동성 리스크의 경우 금리 상승세 둔화와 정부의 유동성 지원 정책으로 유동성 경색 상황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동성 증권 차원 리스크는 기초자산과 업체별로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4분기 이후 업권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를 천명하고 나서면서 위험 투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발 채무가 현실화되면서 익스포저를 떠안게 되거나 떠안은 익스포저에서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서 재무 건전성 관리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증권업 등급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2022년에는 사업 기반이 확대되고 잠재부 재무 부담이 완화되는 등의 영향으로 하나투자증권의 등급이 상향되었고 하이투자증권의 등급 전망이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등급 방향성의 키는 증권업황이 저하되는 가운데 실적 및
수익성 저하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PF 및 대체 투자 익스포저 건전성 저하 여부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증권 업황이 순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022년 업황 저하의 주 원인이었던 증시 환경과 금리 환경은 큰 폭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견조한 실적으로 뒷받침했던 IB 시장도 위축 국면에 접어들면서 실적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PF와 관련해서는 일반 증권사의 경우 PF 익스포저 비중이 높고 유동성 대응력과 자본 완충력이 다소 여류에 있어 신용도 하방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 IB의 경우 PF 비중이 비교적 낮지만 기업 대출 및 해외 자산 투자 등 위험 인수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 신용도에 부합하는 높은 위험 관리 능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크레딧 이슈를 두 가지 주제로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권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로는 당연히 그 PF 리스크를 둘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말 당사 등급 보유 23개 증권사의 PF 익스포저는 총 24.3조 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로는 37% 수준입니다. 3월 말 대비로는 그 규모가 감소하였지만 중후순위 및 브릿지론 관련 질적 위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주거시설 및 수도권 비중이 높고요. 우량 시공사 위주인 점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 PF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미분양 및 미입주 리스크이고요. 브릿지론의 경우 본 PF 차환 여부에 있습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종합 IB의 경우 PF 익스포저의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만 자기 자본 대비 비중은 업권 내에서는 낮은 편이고 중후순위 비중도 낮습니다. 유동성 대응력 및 자본 완충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어서 PF 리스크 대응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 증권사의 경우 자기 자본 대비 PF 규모가 크고 중후순위 비중도 높아서 PF 리스크 현실화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자금시장 경색에 따른 증권사 유동성 대응력 수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간 누적되어 온 금리 급등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PF 유동화 증권 차환 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이것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면서 신용보강을 제공한 증권사가 유동화 증권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10월 하순부터 이어진 금융당국의 유동성 지원책과 계열사로부터의 지원 등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유동성 부담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단기자금 경색 상황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증권사 보증 PF 유동화 증권의 경우 차환 금리가 7에서 10% 수준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이와 같은 자금시장 경색이 지속될 경우에는 유동화증권 차환 리스크는 기초자산 및 증권사별로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PF 우발 채무 중 브릿지론 비중이 높거나 비금융그룹 증권사의 경우 유동성 대응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아래표는 2022년 9월 말 23개 증권사의 조정 유동성 비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조정 유동성 비율이란 기존의 유동성 비율에서 우발 채무의 전액 현실화를 가정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103.1%의 비율을 나타내며 전반적인 유동성 대응력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100%를 하회하거나 근접한 일부 증권사의 경우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은 10월 이후 정부가 내놓은 유동성 지원 정책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중 증권사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항목은 제2 체한펀드로 불리는 PF ABCP 지원 1.8조 원과 한국증권금융 유동성 추가 지원 3조 원이 해당되고요. 4는 CPMA 프로그램 2조 원, 한국은행 RPMAP 6조 원이 해당됩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증권업 산업 전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